크레아틴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거울 속 모습은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할 때 그 차이를 느끼게 되죠. 평소라면 한계에 부딪혔을 스쿼트, 세 번째 세트에서 이상하게도 힘이 더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에 집중하려 할 때 한낮에 밀려오던 머릿속의 안개 같은 멍함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것이 크레아틴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이번 주 컨디션이 좋은 건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레아틴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극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죠. 월요일에 먹으면 금요일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훨씬 더 섬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바로 크레아틴이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느끼기 훨씬 전부터 몸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강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면 수많은 영양제들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동안 왜 이 성분만큼은 수십 년 동안 살아남아 인정받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크레아틴의 진짜 이야기는 단순히 근육을 빵빵하게 키우는 것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포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세포에게 더 좋은 도구를 쥐어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여러분의 뇌에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뇌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뇌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실제로 측정 가능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몇 안 되는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뇌 기능 향상 효과가 근육 성장이라는 화제에 가려져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크레아틴이 그저 팔뚝을 굵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실제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될 핵심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크레아틴을 매일 챙겨 먹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과장된 마케팅이나 너무 단순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요. 첫 스푼의 크레아틴을 먹는 순간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흔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내게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갑자기 힘이 솟구치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심장이 뛰거나 카페인을 먹은 것처럼 각성되지도 않죠. 그저 우리 몸이 아주 미세한 적응 과정을 시작할 뿐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흡수입니다. 크레아틴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분해되고 장에서 혈류로 흡수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크레아틴을 받아들이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레아틴이 우리 몸에 낯선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크레아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간과 신장에서 크레아틴을 생성하고 있죠. 단지 우리 몸이 가진 잠재력을 100% 발휘하기에는 그 양이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통해 외부에서 크레아틴이 들어오면 세포들은 단번에 그것을 알아봅니다. 당황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마치 아, 좋네. 이거 당장 가져다 써야겠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첫 복용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크레아틴은 근육 조직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미묘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여러분이 크레아틴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크레아틴이 몸에 쌓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죠.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더 빨리 흡수하고 축적합니다.
평소 식단을 통해 이미 체내 크레아틴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은 더 서서히 축적되겠죠. 반면에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던 사람은 근육 내 크레아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아주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봤다고 맹세하듯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유전자, 현재 운동 상태, 근육량 등 모든 것이 이 변화의 시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세포 내 수분 밸런스에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크레아틴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수분이 정체된다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몸이 붓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불쾌한 부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크레아틴이 근육세포 내부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포 내수분 공급으로 피부 밑이 붓는 피하 부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세포를 아주 작은 물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크레아틴은 그 물통이 수분을 듬뿍 담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몸이 흐물흐물해지거나 붓는 게 아닙니다. 수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알맞은 장소, 즉 세포 내부에 저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조금 더 꽉 차 보이고 탄탄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 수행 능력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수분을 잔뜩 머금은 근육 세포들은 이제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세포 내부의 공장을 세팅하기 시작하거든요. 작업장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도구를 바꾼 것도 아니고 일하는 작업자를 더 힘세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이 벌어지는 환경 자체를 쾌적하게 개선하는 중인 거죠. 적절한 습도, 원활한 온도 조절,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포 내수분 공급의 진짜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24시간 동안 우리의 신경계도 미세하게 적응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신경세포들은 에너지가 풍부해졌다는 걸 눈치채고 스스로의 기준점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크레아틴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던 분들이 복용 첫 며칠 동안 기분이 살짝 좋아지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주 극적이진 않습니다. 각성제를 먹은 것 같은 느낌도 아니죠. 누군가 방 안의 조명을 한 단계 살짝 올린 것과 비슷합니다. 눈치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밝아지긴 한 겁니다. 24시간 내에 우리 몸은 세포 내부에서 크레아틴을 인산 크레아틴으로 변환시키는 인산화라는 과정도 시작합니다. 인산 크레아틴이야말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고강도 활동을 할 때 세포들이 가져다 쓰는 예비 배터리 같은 분자죠. 즉, 복용 첫날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기초를 공사하는 중인 겁니다.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지만 거대한 기계가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도 강조하지 않지만 이 첫날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변화의 무대를 세팅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겉보기엔 달라진 게 없어서 시시할지 몰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마법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 체력, 즉 기준점을 한 단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쯤 비어있던 연료통을 서서히 가득 채워나가는 과정이죠. 앞으로 3주 동안 크레아틴이 우리 몸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몸이 하는 모든 활동의 근원인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ATP입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을 뜻합니다. 과학 용어라 지루하게 들리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쉽게 말해 ATP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 지불하는 화폐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심장이 뛰고 심지어 눈을 깜빡이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 몸은 ATP를 부수고 다시 만들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건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ATP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ATP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주 쉽게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세포들은 쉴 새 없이 ATP를 태워 없앱니다. 땀을 흘리며 격렬하게 운동할 때, 무언가에 고도로 집중할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속도로 ATP를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우리 몸이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ATP의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세트가 거듭될수록 운동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근육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ATP를 빠르게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크레아틴이 등장합니다. 특히 인산 크레아틴 형태로 몸에 저장된 크레아틴은 든든한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ATP를 미친 듯이 태우고 있을 때 인산 크레아틴이 나서서 자신이 가진 인산기를 내어줍니다. 덕분에 방전된 ATP가 순식간에 다시 충전되죠. 이 과정은 1000분의 1초라는 믿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몸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느린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빵빵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에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느린 에너지원에 접근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죠. 또 신경계가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강도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시간을 확연하게 늘려줍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매일 크레아틴을 챙겨 먹으면서 여러분의 근육 세포 안에는 인산 크레아틴이라는 예비 배터리가 점점 더 가득 채워집니다. 엄청난 에너지 저장고를 짓고 있는 셈이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피로에 훨씬 더 강하게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근육통으로 인한 피로가 아니라 에너지가 바닥나서 생기는 피로 말입니다. 한두 번 더 들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오래 뛸 수 있으며 여러 세트 내내 폭발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뇌 역시 에너지가 고갈되어 멍해지는 느낌 없이 더 오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ATP 이야기는 근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이 단순히 헬스장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흥미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몸에서 가장 ATP를 굶주려 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고작이 퍼센트 정도만 차지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태워버립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에너지 먹방러입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요구하죠. 무언가 머리를 써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이 부족할 때 그 요구량은 더욱 치솟습니다. 뇌에 크레아틴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세포들은 ATP를 훨씬 더 빨리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뇌세포들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도 훨씬 매끄럽고 확실해집니다. 연구 결과에서 크레아틴이 작업 기억력, 반응 속도, 그리고 정신적 지구력을 향상시킨다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변화 역시 몇 주에 걸쳐 아주 서서히 일어나지만 과학적으로 분명히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크레아틴을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를 더 잘 해냈으며 정신적 피로에서도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평소 크레아틴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서 이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나 고기를 잘 즐겨 먹지 않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죠. 자, 이제 ATP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피부에 와닿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뇌의 에너지가 바닥났다고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도 늦은 오후 무렵일 겁니다. 오후 3시쯤 일에 집중하려고 애는 쓰는데 머릿속은 마치 초점 잃은 카메라처럼 흐릿하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있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게 바로 ATP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필요한 연료를 제때 끌어다 쓰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하루 종일 뇌의 에너지를 빵빵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든든한 보조 배터리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천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평소 맑았던 여러분, 본연의 상태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후 늦게 멍해지는 한계에 부딪히는 대신 끈질기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죠. 뇌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니 스트레스 상황에도 훨씬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흔한 보충제 이야기에서 완전히 쏙 빠져 있는, 하지만 어쩌면 근력 향상보다 현대인들의 진짜 삶에 훨씬 더 유용하고 절실한 크레아틴의 진면목입니다. 이 주차가 끝날 무렵이 되면 근육에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육이 살짝 펌핑된 것처럼 보이고 근육의 선명도가 조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즉시 걱정하기 시작하죠. 이거 진짜 내 근육이 커진 걸까? 아니면 그냥 수분이 차서 부은 걸까? 정답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흑백 논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변화의 일부는 세포 내수분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하는 물살처럼 흐물흐물하고 붓는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근육세포의 기능을 돕기 위해 세포 내부에 꽉 차 있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수분이 근육 성장과 별개가 아니라 성장의 핵심 과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분을 머금고 빵빵해진 근육세포는 훨씬 더 질기고 강합니다. 운동 자극에도 더 잘 반응하고 상처받은 근육 복구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분은 가짜 근육이나 부작용이 아닙니다. 진짜 근육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필수 요소인 셈이죠. 크레아틴 섭취 후 이 주차에서 4주차 사이 여러분의 근육 조직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세포에 수분이 가득 차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크레아틴은 단백질 합성이 훨씬 더 민감하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단백질 합성이란 힘든 운동으로 찢어지고 손상된 근육 단백질을 우리 몸이 다시 튼튼하게 재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육세포 내부의 환경이 쾌적할수록 이 단백질 합성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여러분은 그저 물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근육 조직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완벽한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ATP가 넉넉해지면서 근섬유를 동원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신경계가 똑같은 힘을 내기 위해 예전처럼 많은 근섬유를 무리하게 깨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섬유를 순식간에 다 털어먹지 않고도 더 많은 운동을 해낼 수 있습니다. 2주에서 4주 차에 접어들면 고강도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훌쩍 늘어나게 되죠. 만약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한계를 들더라도 훨씬 더 질 좋은 자세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무겁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매 반복수마다의 퀄리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바른 자세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무게를 다루는 컨트롤이 섬세해집니다. 후반 세트로 가도 쥐어짤 수 있는 힘이 더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근력의 향상은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변하기 전에 이미 운동 수행 능력은 한 단계 발전해 있는 거죠. 이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크레아틴이 내 몸속에서 열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꼼꼼히 운동 일지를 기록하는 분들이라면 이 변화를 단번에 알아채실 겁니다. 평소 하던 무게를 3개나 더 밀어냈다거나 전력 질주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됐다거나 운동이 끝난 후 회복되는 느낌이 훨씬 깔끔해졌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거울로 보이는 변화, 빵빵해진 근육, 더 좋아진 근육의 선명도 같은 것들은 보통 꾸준한 운동과 영양 섭취가 뒷받침되었을 때 3주에서 4주차 무렵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근육 세포가 머금은 풍부한 수분과 실제 근육 조직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가 합쳐져 만들어낸 진짜 결과물입니다. 6주차가 되었을 때 크레아틴 섭취와 강도 높은 운동을 꾸준히 병행했다면
그 변화는 제법 묵직해집니다. 영화 같은 극적인 변신은 아니어도 거울 속 내 모습이 확실히 달라져 보일 겁니다. 근육의 깊이감이 다르고 훨씬 운동선수 같은 다부진 몸태가 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얄팍한 영양제 마케팅과는 정반대되는 차가운 현실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틴은 힘든 운동 없이는 절대로 근육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을 먹고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만 본다면 일시적으로 수분 무게만 조금 늘어날 뿐 그게 끝입니다. 크레아틴은 운동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도구지 마법의 성장 호르몬이 아닙니다. 땀 흘려 운동하고 잘 먹어야 한다는 근성장의 절대적인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크레아틴이 하는 일은 여러분의 운동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몸의 한계치를 늘려주고 더 질 좋은 운동을 해낼 수 있게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강도 높은 운동이 진짜 근육의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크레아틴은 남자들한테만 효과가 있다거나 전문 운동선수들만 먹는 거라는 흔한 오해들이 생겨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반드시 운동이라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근성장의 혜택은 얻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근육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뇌 기능 향상이나 체력 증진 같은 엄청난 이점들은 누구나 챙길 수 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구부정하지 않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행동들에도 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가끔 내 머리가 내 마음처럼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생각은 머릿속에 맴도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거나 실행에 옮기는데 자꾸 버퍼링이 걸리는 느낌 말입니다. 몸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정신은 반박자 늦게 따라가는 듯한 그 찝찝한 기분요. 그 기분은 10중 8구 ATP 공급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때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잠을 설치거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거나 식사를 부실하게 하면 뇌는 말 그대로 연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작동은 하겠지만 100%의 성능은 절대 낼 수 없죠. 뇌 조직에 크레아틴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보통 이 변화를 선명하게 느끼려면 3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뇌의 렉 현상이 사라집니다.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고 반응 속도도 미세하게 날카로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를 쓰는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진이 빠지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정신적으로 영혼까지 털렸던 힘든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숨막히는 회의가 연속으로 있었거나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나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견뎌야 했을 수도 있죠. 하루가 끝날 무렵 뇌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지 않던가요? 마르지 않을 것 같던 우물이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요. 그 극심한 피로감이 바로 뇌세포의 ATP가 깡그리 고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신경세포들이 가진 예비 에너지를 다 털었었는데 회복하는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든든한 에너지 범퍼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뇌 에너지가 훨씬 효율적으로 쑥쑥 회복된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힘든 하루를 보내더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그 투명한 벽에 부딪히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더 멘탈이 튼튼해졌다는 걸 느낄 테니까요.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할 에너지가 넉넉해지니 감정 기복도 훨씬 줄어들고 차분해질 겁니다. 오후 시간마다 거짓말처럼 곤두박질 치던 집중력도 단단하게 버텨줄 테고요.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하고 탄탄합니다. 크레아틴 섭취가 머릿속의 정보를 잠시 담아두고 처리하는 능력, 즉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복잡한 일을 처리할 때에 집중력 유지 시간을 늘려주고 오랫동안 집중했을 때 몰려오는 뇌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런 효과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크레아틴의 뇌기능 향상 효과가 단순히 근력 향상과는 완전히 별개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면 뇌 에너지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부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실행 능력이 무너지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도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물론 크레아틴이 부족한 잠을 완벽히 보상해주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잠은 무조건 자야 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할 때 찾아오는 끔찍한 인지 능력, 저하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은 해줍니다. 그러니 피치 못하게 밤을 새우거나 잠이 부족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크레아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든든한 구원투수가 되어줄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모두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를 쥐어짜내야 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팍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를 관리하고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메일과 메신저에 답장하며 남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죠. 게다가 우리의 집중력을 박살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스마트폰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의 뇌는 인류가 진화해온 과정 그 이상으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부분은 영양분이나 수면이 살짝 부족한 상태로 이 모든 걸 해내려고 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사람을 미치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건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세포 단위에서 바로 이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크레아틴이 수면이나 질 좋은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먹는 음식과 영양분들이 뇌로 훨씬 더 야무지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뇌세포의 대사 과정이 기계에 기름을 친 듯 매끄럽게 돌아가고 컨디션이 최악인 날에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정신적 맷집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막힌 반전은 이런 효과를 스스로 깨닫기까지 보통 몇 주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효과가 잔잔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극적인 순간은 오지 않거든요. 대신 3주에서 4주가 흐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쏟아지던 오후의 식곤증과 무기력함이 예전처럼 심하지 않다는 걸요. 사소한 스트레스에 쉽게 짜증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던 모습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업무에도 집중력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고,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낸 다음 날에도 예전보다 조금 더 가뿐하게 털고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내 머리가 훨씬 좋아졌다는 진짜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충제 광고들은 언제나 근육 이야기만 떠들어댑니다. 피트니스 업계도 중량과 속도 같은 성적표에만 집착하죠. 하지만 팩트는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쏠쏠하고 직접적인 혜택은 우리 뇌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3주차가 끝날 즈음이면 몸이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이고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크레아틴이 드디어 잠재력을 폭발시켜 눈에 띄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기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무거운 바벨을 메고 스쿼트를 하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전력 질주를 하든 평소 즐겨하는 고강도 운동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동작을 할 때만 해도 근육의 ATP는 아주 빵빵합니다. 에너지가 넘치죠. 하지만 3번, 4번 횟수가 늘어날수록 몸이 ATP를 새로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타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보통 이 지점에서 피로가 훅 밀려옵니다. 들어올리기 버겁고 자세가 무너지며 동작은 눈에 띄게 느려지죠. 하지만 크레아틴을 3주 동안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근육세포에는 든든한 인산 크레아틴이 가득 저장되어 있거든요. 평소의 ATP 회복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때 인산 크레아틴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인산기를 툭 던져주면 순식간에 ATP가 다시 충전되고 짠! 마법처럼 다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덕분에 폭발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쭉 늘어납니다. 평소보다 몇 개 더 들 수 있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오래 뛸 수 있으며 바닥까지 털리지 않고도 세트 수를 가뿐히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생화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피로를 유발하는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대사 경로에 덜 의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육 세포가 산성화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젖산이 쌓이는 것도 팍팍 줄어들죠. 결국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찢어질 듯한 고통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포 내부의 화학적 밸런스가 아주 평온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이 타는 듯한 고통도 훨씬 덜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또 하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릅니다. 바로 글리코겐 보존 효과입니다.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때 아주 중요한 연료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할 때 크레아틴이 앞장서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우리 몸은 아까운 글리코겐을 급하게 태워버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말로 체력이 바닥났을 때 쓰기 위해 글리코겐을 아껴두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지구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지 않고 더 오래, 더 빡세게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몸의 에너지가 무한대로 생겨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뽑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와닿기 쉽게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평소에 5가지 운동을 4세트씩 한다고 쳐봅시다. 보통 세 번째 세트쯤 가면 멘탈이 흔들리고 몸이 타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자세는 무너지고 억지로 꾸역꾸역 횟수만 채우게 되죠. 하지만 크레아틴을 3주 동안 꼬박 챙겨 먹은 후에는 세 번째 세트에 도달해도 예전처럼 영혼이 털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꼿꼿하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심지어 네 번째, 5번째 세트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일 힘이 남아 있습니다. 운동 자체가 갑자기 쉬워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땀 흘리며 힘들게 운동하고 있지만 부딪히는 한계의 벽이 예전처럼 높거나 단단하지 않은 거죠. 한계가 훨씬 늦게 찾아오거나 아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 높이뛰기 선수, 격투기 선수처럼 짧은 순간 폭발적인 힘을 반복해서 쏟아내야 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크레아틴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스포츠가 요구하는 능력을 크레아틴이 완벽하게 최적화시켜 주니까요. 반복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ATP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엄청난 능력 말입니다. 크레아틴 없이 3번, 4번 연속으로 극한의 힘을 쥐어짜다 보면 ATP 회복 속도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퍼지게 됩니다. 동작은 느려지고 힘은 빠지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크레아틴이 충분히 채워져 있다면 여러 번의 시도에도 지치지 않고 거의 최고 기량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신경계에서도 엄청난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신경계는 넘쳐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근섬유들을 척척 동원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동원된 근섬유의 에너지가 워낙 빵빵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굳이 남아있는 모든 근섬유를 영혼까지 끌어모으지 않아도 원하는 힘을 가뿐하게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체의 협응력과 효율성을 짐승처럼 끌어올려 줍니다. 쓸데없이 몸에 들어가는 힘을 빼주고 훨씬 정교하게 힘을 통제하며 완벽한 생체 역학적 자세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일반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의 피로도가 기적처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거운 짐을 옮겨도 예전처럼 진이 빠지지 않고 숨차게 계단을 올라도 중간에 멈춰서 헉헉댈 필요가 없어집니다. 몸이 에너지를 알뜰살뜰 영리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상의 신체적 활동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해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막상 예전처럼 방전되지 않고 쌩쌩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그야말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다들 크레아틴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는지 목 빠지게 기다리실 테니 지금부터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타임라인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주차에서 2주차 사이 눈에 띄는 변화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운동할 때 아주 미세하게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평소 내 몸에 크레아틴이 얼마나 부족했느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평소 붉은 고기를 거의 안 먹거나 운동과 담 쌓고 살았던 분이라면 훨씬 일찍 효과를 체감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미 영양제를 챙겨 먹고 고기 반찬을 사랑하며 쇠질을 즐기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시기는 묵묵히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적립 기간입니다. 근육이 크레아틴을 쪽쪽 빨아들이고 뇌에도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지만 아직 찰랑찰랑 넘칠 만큼 채워진 상태는 아닙니다. 2주차에서 3주차 사이 드디어 어? 이거 뭔가 진짜 약발이 듣는데? 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시기입니다. 헬스장에서의 폼이 눈에 띄게 미쳤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평소 하던 무게가 한두 개 더 들리고 빡세게 운동을 조지고 난 후에도 몸이 덜 박살난 것 같은 상쾌함이 돌죠. 머리가 살짝 맑아진 느낌도 듭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기적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 내가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묵직한 변화입니다. 만약 운동 일지를 꼼꼼히 적고 계신 분이라면 숫자에서 벌써 그 짜릿한 변화를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3주차에서 4주차 사이 효과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달콤한 폭발기가 찾아옵니다. 근력이 객관적으로 확연하게 떡상합니다. 무게를 증량하거나 횟수가 팍 늘어나거나 고강도 세트를 더 오래 끈질기게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바로 이 시기에 가장 드라마틱한 근력 향상이 터져 나옵니다. 거울 속 근육은 훨씬 선명하게 갈라지고 세트 사이사이 휴식이나 다음날 운동 회복이 말도 안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뇌 역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듯 미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크레아틴이 나한테 맞는다면 바로 이때 그 짜릿한 효과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4주차에서 6주차 사이. 성장은 멈추지 않지만 속도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몸속 크레아틴 저장고가 드디어 꽉 차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3주나 4주차 때처럼 매일 헬스장을 갈 때마다 신기록을 경신하는 마법은 줄어들겠지만 내 몸의 기초 체급 자체가 훌쩍 레벨업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6주 전에 나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강해져 있고 회복은 빠르며 무거운 무게도 찰지게 다루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주차쯤 되면 이건 절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진짜 내 몸이 변했다는 사실에 무릎을 탁 치게 되죠. 6주차 이후 축하합니다. 드디어 풀충전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근육의 크레아틴 저장고는 꽉 찼고 뇌의 크레아틴 수치도 최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혜택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매주 헐크처럼 힘이 쑥쑥 자라지는 않겠지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의 근력과 퍼포먼스를 든든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꿀 같은 회복력은 계속되고 멘탈은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이제 이 영양제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져서 매일 먹으면서도 특별히 의식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마냥 먹는 걸 딱 끊고 다시 맨땅에서 헤딩해야 한다면 그 소중했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타임라인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수년간 쇠질에 미쳐있던 헬스 고수분들은 이미 몸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눈에 띄는 퍼센트의 변화는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운동을 쉬었거나 이제 막 헬스장에 발을 들인 헬린이 분들이라면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채식주의자이면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크레아틴을 먹어본 적 없는 분이라면 고기를 즐겨 먹는 분들보다 훨씬 빠르고 스펙터클한 변화에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이런 미친 근력 향상의 비밀은 ATP의 초고속 재활용, 근육세포의 빵빵한 수분 공급, 그리고 신경계의 각성이 완벽한 삼박자를 이룬 결과입니다. 넘쳐나는 에너지와 힘을 뿜어내기 좋은 최적의 근육세포 환경이 세팅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전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인 원RM의 증가로도 증명되지만 완벽한 자세로 얼마나 많은 운동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행 능력으로도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차가운 팩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크레아틴이 가져다주는 근력 떡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반드시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분명 예전보다 강해지긴 했지만 이제부터의 성장은 크레아틴의 약발이 아니라 여러분이 흘리는 피땀 어린 훈련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몇 달 먹으면 크레아틴 효과가 끝난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효과가 멈춘 게 아닙니다. 이미 뽑아먹을 수 있는 최대치의 꿀을 다 빨아먹은 상태인 거죠. 이제 진짜 한계는 여러분의 훈련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든든한 밑받침을 유지해 줄 뿐 평생 알아서 레벨업 시켜주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강도 높은 운동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회복은 아마도 크레아틴의 수많은 장점 중 가장 저평가된 녀석일 텐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복리로 쌓이는 가장 확실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토할 것 같은 고강도 운동 후에는 말 그대로 근육이 탈탈 털리고 박살이 납니다. 운동이라는 무자비한 자극에 의해 근육 단백질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죠. 근육 속 글리코겐 저장소는 텅 비었고 신경계는 너덜너덜해졌으며 근육세포들은 아비규환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회복이란 우리 몸이 이 처참하게 손상된 조직을 다시 단단하게 조립하고 텅 빈 에너지 창고를 꽉꽉 채우며 모든 것을 완벽한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는 기적 같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회복 과정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복구 작업에는 에너지가, 특히 ATP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육 세포들은 새로운 단백질을 찍어내야 하고 훈련 중 헐어버린 세포막을 매끄럽게 수리해야 합니다. 빡센 운동 후 켜켜이 쌓인 대사 찌꺼기들을 치우고 염증을 끄는 데에도 집중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이 고농도로 듬뿍 채워져 있다면 근육세포들은 넉넉한 ATP를 팍팍 쓰면서 이 모든 복구 작업을 아주 스피디하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인산 크레아틴이 쉼없이 에너지를 팍팍 꽂아주니 세포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크레아틴 수치가 빵빵할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에너지가 넉넉해지면 우리 몸은 말 그대로 근육 조직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튼튼하게 재건합니다. 여기에 세포화학 반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극한의 운동 중에는 수소이온이나 암모니아 같은 불쾌한 대사 찌꺼기들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녀석들이 바로 다음 날 우리를 끙끙 앓게 만드는 근육통의 주범이자 회복을 갉아먹는 악당들입니다. 크레아틴은 이런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든든한 완충제 역할을 해서 근육세포에서 찌꺼기들이 훨씬 빨리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산성도를 나타내는 pH 밸런스가 순식간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솜털처럼 가볍게 회복되는 거죠. 이게 체감상으로는 어떤 느낌일까요? 빡세게 쇠질을 조진 다음 날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을 덮치던 그 극심한 근육통이 한결 덜한 느낌입니다.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훨씬 견딜만 하죠. 이틀 연속 미친 듯이 고강도 훈련을 때려박아도 둘째 날 몸이 완전히 박살난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털리는 훈련 후에도 에너지가 용수철처럼 빠르게 튀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사흘은 알아누워야 할 운동량인데 이틀 만에 가뿐하게 털고 일어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온몸이 뻐근하고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던 근육도 나흘째면 신기할 정도로 말짱해집니다. 매일매일의 훈련 퀄리티도 기복 없이 아주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점진적 과부하를 원칙으로 볼륨이나 강도를 서서히 올리고 계신 분이라면 빵빵한 회복력 덕분에 이 우상향 그래프를 훨씬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몸이 바닥나서 억지로 운동을 쉬어야 하는 뼈아픈 슬럼프에 부딪히지 않게 됩니다. 그저 기분 좋은 상승세를 훨씬 더 길고 우직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크레아틴을 꾸준히 챙겨 먹으며 얻어낸 이 쏠쏠한 회복력들이 몇 달의 훈련 기간 동안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크레아틴 없이 운동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의 훈련 볼륨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게 됩니다. 매번 운동할 때마다 얻어낸 그 미세한 회복의 이점들이 수백 번의 훈련과 곱해지면 결국 최종적인 근육의 성장과 변화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안 먹고 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해지고 다부진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뇌의 회복 과정도 이와 소름 돋게 비슷합니다. 정신적으로 탈탈 털린 빡센 하루를 보내고 나면 뇌는 완전히 고갈되고 인지적 자원은 바닥을 칩니다. 이 극심한 피로에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잠이 최고지만 신경 전달 물질을 재건하고 신경 대사 찌꺼기들을 싹 치워버리기 위한 ATP 의존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크레아틴이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잠은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뇌가 훨씬 더 똘똘하게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훨씬 개운하고 다음 날을 더 상쾌하고 쌩쌩하게 맞이하게 되니까요. 자, 이제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사람들을 괴롭혀온 크레아틴에 대한 세 가지 헛소문들을 속 시원하게 박살내볼까 합니다. 이 소문들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M1 기회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헛소문 첫 번째, 크레아틴은 신장을 망가뜨린다. 이 소문은 어찌나 뿌리가 깊은지 심지어 매일 챙겨 먹는 사람들조차도 속으로는 살짝 불안해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팩트를 알려드리죠. 건강한 사람들이 권장량의 크레아틴을 섭취했을 때 신장 손상이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건도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소문이 생긴 이유는 크레아틴 대사 과정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크레아티닌이 병원에서 신장 기능을 검사할 때 쓰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검사표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죠. 하지만 크레아틴을 먹고 수치가 오른 건 그저 몸에 들어온 크레아틴이 많아져서 대사가 활발해진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주 쌩쌩합니다. 들어온 크레아티닌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죠. 그저 검사 결과를 고지고대로 잘못 해석해서 생긴 어이없는 오해일 뿐입니다. 신장의 실제 기능적 지표를 정밀하게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크레아틴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손상도 없고 무리도 없습니다. 신장은 아주 평화롭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이미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들이라면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헛소문 두 번째, 크레아틴을 먹으면 탈수가 온다. 이건 아예 앞뒤가 완전히 바뀐 소리입니다. 오히려 크레아틴은 세포 단위에서 수분 공급을 기가 막히게 끌어올려줍니다. 근육 세포 안으로 수분을 쫙쫙 빨아당겨주죠. 수분 상태나 땀 분비량, 혈액 삼투압 등 실제 탈수와 관련된 지표들을 탈탈 털어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크레아틴이 탈수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탈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헛소문은 아마도 아주 옛날에 엉터리로 진행된 소문이나 세포 내 수분과 몸 전체 수분, 밸런스를 헷갈려서 생겨난 총국일 확률이 높습니다. 크레아틴이 여러분에게 하는 진짜 역할은 평소에 물을 얼마나 안 마시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세포들이 물을 잔뜩 머금고 싶어 하니 물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였다면 크레아틴 복용 후 갈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세포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부작용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아주 똑똑하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헛소문 세 번째, 크레아틴은 운동 안 해도 근육을 팍팍 키워준다거나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거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흠, 크레아틴은 운동 없이는 절대 근육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훨씬 더 퀄리티 높은 훈련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어 그 훈련을 통해 근육이 성장하도록 돕는 거죠. 운동이라는 필수적인 자극이 없다면
근성장의 법칙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크레아틴이 성격을 나쁘게 만든다는 걸 증명하는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것도 헛소리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건드리지도 않고 호르몬 행세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성실하게 인상기를 제공하는 분자일 뿐입니다. 이런 헛소문들이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유는 보통 크레아틴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쇠질에 진심이고 닭가슴살도 우적우적 잘 씹어먹는 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빡센 운동과 식단이 근육을 키우고 때로는 성격도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훈련과 식단 때문에 벌어진 일들의 억울한 책임을 크레아틴이 온팡 뒤집어 쓴 꼴입니다. 굳이 이 소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도구를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크레아틴으로 뇌 기능이 눈부시게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행여나 신장이 망가질까봐 덜컥 겁을 먹고 안 먹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요. 다음날 피로를 마법처럼 씻어낼 수 있는데도 탈수가 올까봐 벌벌 떨며 외면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헬스 보충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 빼먹는 진짜 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크레아틴의 증가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젊고 쌩쌩할 때는 모든 게 꽤나 잘 굴러갑니다. 굳이 용 쓰지 않아도 근육이 찰지게 붙어 있고 힘도 쉽게 안 떨어지며 밤새워 놀고 뻗어도 뇌는 다음날 쌩쌩하게 돌아오죠. 하지만 서른 언저리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숨만 쉬어도 근육량은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예전 같지 않은 힘에 좌절하며 뇌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점점 삐걱대기 시작하고 회복은 하염없이 느려집니다. 당장 1, 2년 사이에는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이게 10년 단위로 쌓이면 체력과 멘탈 회복력에서 뼈저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크레아틴이 미치도록 흥미로운 무기가 됩니다.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건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10중 8구는 운동으로 자극을 주지 않고 잘 챙겨 먹지 않아서 생기는 참사입니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운동에 반응하는 몸의 효율 자체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50대의 근육이 20대의 근육처럼 뜨겁게 반응해주지는 않으니까요. 회복은 거북이처럼 느려지고 고강도 훈련을 버텨내는 맷집도 약해집니다. 흐르는 세월을 완벽하게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이 속도를 극적으로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이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훈련의 퀄리티를 확 끌어올려 줍니다. 짧은 시간에도 훨씬 밀도 있는 운동을 소화하게 해서 근육에게 아주 강력한 성장 신호를 때려 박아 줍니다. 둘째로 나이가 들어 이미 군뱅이처럼 느려진 회복 속도에 부스터를 달아주어 회복의 효율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 줍니다. 셋째로 다이렉트로 근력을 꽂아주어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로 뇌의 에너지 공급이 점점 부실해지는 나이에 가장 절실한 뇌신경 보호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크레아틴과 뇌 노화 방지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크레아틴 수치가 낮은 노년층의 경우 크레아틴이 인지 기능이 뚝뚝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크레아틴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완벽하게 예방해준다는 과장된 소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쌩쌩하게 돌아가려면 몸속에 크레아틴을 부족하지 않게 꽉꽉 채워두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30대, 40대, 50대 분들 중 나이가 들어서도 생활 근력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뇌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우고 싶다면 크레아틴은 허황된 마법의 무약이 아니라 잔인한 노화의 현실을 뼈저리게 마주하고 우리 몸을 생물학적으로 최적화시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가격 착하고 안전하고 수십 년간 연구로 검증된 데다
혜택까지 이렇게나 쏟아진다는 점만 봐도 크레아틴은 건강 챙기기에 진심인 모든 연령대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값 제대로 하는 몇 안 되는 진짜 영양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레아틴을 몇 달, 몇 년 동안 묵묵히 꾸준히 먹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진짜 변화를 말씀드리죠. 기본 근력의 체급 자체가 한 단계 위에서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몸의 ATP 관리 능력이 넘사벽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죽기 살기로 훈련하지 않아도 그 근력을 여유롭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완전히 놔버린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근육이 쪼그라드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크레아틴이 세포의 뼈대를 튼튼하게 지켜주긴 하지만 쇠질이라는 자극 없이 근육 조직 자체를 유지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정신적 맷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강해집니다. 뇌 속에 든든하게 채워진 크레아틴은 여러분의 멘탈 퍼포먼스 기준점을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다져줍니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스킬이 늘어나고 영혼이 털릴 것 같은 업무 폭풍 속에서도 훨씬 빠르게 멘탈을 회복합니다. 잠을 못 자거나 일이 쏟아져도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증상에 훨씬 덜 휘둘리게 되죠. 이게 마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내 삶의 퀄리티를 수직 상승시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뼈저린 변화입니다. 매번 상쾌한 회복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꿀 같은 회복력이 몇 달씩 복리로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크레아틴을 꾸준히 챙기며 수년간 땀 흘린 여러분은 안 먹고 한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인 훈련 볼륨과 눈부신 성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력과 근육량을 야무지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칠 위험성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근손실을 막아주니 나중에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몸의 기능이 망가지는 끔찍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뇌도 기름칠한 듯 팽팽하게 돌아가니 훗날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지는 가슴 아픈 위험성까지도 미리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모든 게 100%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냐고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너무나도 탄탄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초기 증거들만 봐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크레아틴을 오래 먹어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장기 복용한다고 해서 근력이 무한정 헐크처럼 솟구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저장고가 꽉 차면 효과는 평행선을 그립니다. 얻어낸 것을 든든하게 지킬 수는 있지만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계속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싶다면 죽어라 운동 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 내 에너지 완충 효과 그 이상으로 드라마틱한 기적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욕심부려서 더 많이 때려 넣는다고 효과가 배로 뛰는 것도 아닙니다. 남는 건 아깝지만 그냥 소변으로 버려질 뿐이죠. 건강을 지키는 다른 중요한 필수 요소들을 절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은 여전히 미치도록 중요하고 영양도, 훈련도, 스트레스 관리도 하나같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 크레아틴은 탄탄한 기초 위에 올리는 훌륭한 시너지템이지 무너진 기초를 땜빵해주는 대체제가 절대 아닙니다. 안전성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훌륭합니다. 같은 사람들을 15년 이상 미행하듯 추적한 장기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건강상 부작용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간과 신장은 이 녀석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처리합니다. 호르몬도 얌전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심장 건강에도 아무런 타격이 없죠. 로딩 기간을 거친 후 하루 5g 혹은 3에서 5g 정도의 유지 용량이라면 평생을 먹어도 우리 몸은 아주 평화롭게 잘 받아들입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먹다 보면 단 한 가지 재미있는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처음 몇 달 동안 유별났던 크레아틴에 대한 마음가짐이 싹 바뀐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 녀석이 일은 잘하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죠. 운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체크하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도 잡아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 효과가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들고 나면 크레아틴은 마치 공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지도 않고
아침에 비타민 털어 넣듯 무심하게 먹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단호하게 끊어보면 몇 주 안에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쇠질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고 회복 속도는 거북이가 되며 머릿속은 다시 찌뿌둥한 안개로 가득 찰 테니까요. 그제서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그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긴 영상의 끝까지 도달하셨다면 여러분은 방금 ATP, 인산 크레아틴, 세포 내 수분 공급, 대사 경로 같은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우겨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왜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주 쌈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에너지로 굴러가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숨을 쉬고 손가락을 까딱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아내고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지 않고 버텨내는 그 모든 순간의 힘은 세포들이 ATP를 넉넉하게 쥐고 있을 때만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인 대다수는 늘 연력하니 간당간당한 채로 인생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잠은 항상 부족하며 운동은 엉망으로 하고 스트레스는 다 떠안고 살죠. 그렇게 텅 빈 연료통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몸짱이 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바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ATP 공급망이라는 단 하나의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꿀잠을 대신할 수는 없고 산해진미 같은 영양이나 뼈 깎는 훈련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 세포들이 훨씬 더 기깔나게 해낼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줍니다. 덕분에 운동의 질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회복은 눈부시게 빨라지며 하루 종일 머리는 팽팽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기적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게 뭉치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멱살 잡고 끌어올려줄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90%의 다른 뻔한 영양제들과 크레아틴의 급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이 녀석은 진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먹히거나 간절히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백 가지 방법으로 측정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아주 성실하게 작동합니다. 내 몸의 극한을 끌어올리고 싶은 분, 헬스에 진심인 분, 나이 들어서도 뇌세포를 쌩쌩하게 지키고 싶은 분, 운동 다음날 몸이 쓰레기가 되어 억울하신 분, 혹은 매일 오후만 되면 뇌가 파업을 선언해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이라면 크레아틴은 무조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법의 알약 같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원리로 팩트 폭격을 날려줄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무기로서 말입니다. 영상 끄기 전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크레아틴이 뇌에도 좋다는 사실을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냥 근육 키우는 가루인 줄만 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크레아틴을 지르기로 결심하셨다면 어떤 효과가 가장 미치도록 궁금한지도 알려주세요. 근력 떡상인가요? 미친 회복력인가요? 아니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인가요?